이제 주경 야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로 말씀드렸던 건 사람의 내면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두에는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존재라는 것을 뺀 상태에서는 이 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존재가 없는데 관계가 있을 수 없죠. 나와 너가 없는데, 우리와 너희들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존재를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를 중요하게 여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아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거, 하나는 이타적인 거,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이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그렇게 크게 분류하자면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중요하니까 내 아내도 중요한 거죠. 이타적인 사람은 내 아내가 중요하니까 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다고요. 내가 중요하고, 네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너희들이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일 뿐이지, 그 존재를 순위를 매기듯이, 마치 경주하듯이, 올림픽 하듯이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존재가 순위를 매기듯이 부자는 행복한 사람, 노숙자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낫겠죠.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싫겠죠. 싫고 좋고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인격도 좋고 이러면 완벽하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닮고 싶은 그런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존재라는 것은 그 있는 것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더 중요하고, 남의 아버지니까 덜 중요하고, 우리가 내면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를 마치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려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인생을 좀 어설프게 알거나 어설프게 겪은 사람이 마치 몇 마디 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우후죽순격으로 막 몰리게 되고 쏠리게 되는데, 그것은 뭘 제대로 알고 있고 뭘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존재라는 것은 그 있는 것 그대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개념이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흔히들 옛날에 우리 선친의 친구분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제 일제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마치 동족이 아닌 다른 민족, 우리와 다른 국민이라는, 백성이라는 그런 완전히 구별된 그런,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추악하다 이런 개념, 이분법적인 개념, 우리는 선한데 저들은 악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마치 일본은 세계 최강이어야 되고 조선은 항상 밑바닥이어야 되는 그런 사고, 처음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일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마치 개인과 개인이 어떤 목적을 놓고 경쟁하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선의 경쟁 합시다라고 해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나가요. 어느 정도 룰을 지키고 이렇게 가는데, 결승전에 갔을 때는 이제 절박한 마음에 이제 반칙도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경기를 봐도 반칙들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막바지에 갔을 때 이 절박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랜 동안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일단 강해지고 보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민족으로서 해야 될 짓이고 민족으로서 안 해야 될 짓이고, 국가가 이것은 국가 간에 해야 될 짓이고 안 해야 될 짓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비록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더라도
그거는 우리 힘으로 뭐 이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이 칼 들고 왔는데 우리도 칼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자고 하는 이상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나 뭐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총과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국가의 오랜 전통과 이런 문화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그 어떤 전통과 어떤 그런 것을 주입시키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다면 그건 나쁜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침략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우리도 나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화가 좀 옆으로 갔는데, 우리 아버지랑, 그러니까 선친이랑 선친의 친구분이랑 나누는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게 뭔 말이었냐면 사람 괄세를 하지 마세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 그러니까 우리 선친의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말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네가 아는가? 자네가 우리의 심정을 아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고 있다가, 이 사람아, 내가 왜 모르나? 내가 일본 놈들한테,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자네가 이 조선 땅에서 얼마나 뼈아프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이 자네가 뭘 아는가 이런 거예요. 자네가 뭘 아는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떵떵거리고 할 거 다 하고 살았지 않는가. 자네가 보릿고개를 아는가 뭘 아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왜 모르는가 이 사람아 이런 거였고, 아버지 친구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 괄세 말도 말게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그 주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을 두고 사람 밑에 사람을 두는가?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쌍것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일자무식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자네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집안에 자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그분이 뭐 살아오면서 이렇게 겪었던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신분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선친과 선친의 친구분이 태어나는 그 조건적인 거 있죠. 구한말에 그 즈음에서 태어나셨던 그런 분들이 그 환경적인 거를
관계적인 것을 자신들의 존재적인 것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얼마든지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나 구한말이나 하다못해 일제시대 때만 해도 자신들이 태어난 저마다 귀하고 저마다 값진 존재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어느 집안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든 평민 집안에 태어나든 그보다 못한 쌍컷으로 태어나든, 여기서 쌍컷은 그 당시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민으로 태어나는 간에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라고 해서 뭐 상반의 뭐 이런 반상의 법도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 인간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물론 양반들이 자기 노비들을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이제 매매하듯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존재론적인 것으로는 취급은 개 돼지처럼 취급했을지라도 그 노비들, 백정 뭐 이런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존재론적인 것은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저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되고 평민이 되고 심지어 상민들, 백정들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지어지는데, 산업공상 뭐 이런 거,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보다 이렇게 뭐 인권이 부각되고 이렇지는 않았어도 그 인간을 근본으로 생각했던 것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나는 어릴 때 제 선친과 선친의 친구분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사람을 관계나 환경으로 평가하지 말자.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인간을 환경이나 지위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그 사람이 정상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거나 정신이 약간 이상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나든 중간에 장애를 입든 뭐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뭐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근본적인 것은 완전하게 평등하다, 이거였어요. 왜 저 어른들이 도대체 뭔 풍파와 뭔 일을 일본에서 겪었길래, 왜 우리가 같은 조선 사람끼리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국에 가서 뭔 일을 겪었길래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결심을 해요.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우리가 흔히 부모 이야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식이든 간에 그 자식이라는 절대 기준, 내 마음에 맞는 자식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식이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다 보니까, 또 생각하는 존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들끼리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이 나란 존재와 남이라는 존재 간의 부딪힘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것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평등하고 노숙자도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거라고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모로서 10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나란 존재 속에서 생산된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가, 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미치고 로 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의 100%의 완전한 존재, 아내는 아내대로의 100%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10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00%는, 이 100%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저마다가 100%인 거예요. 어떤 자식은 좋고 어떤 자식은 나쁘고, 이것은 그 존재를 떠나서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존재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생겨난 평가적인 문제이지, 그 존재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가적인, 누가 누구보다 낫다더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존재적인 것까지 파괴시킨다고요. 내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한 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이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못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인격이 어떤 사람은 좀 훌륭한데 어떤 사람은 좀 모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모질라는 걸 떠나서 나처럼 완전히 나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건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튜닝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이 고쳐지고 수정되고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면서 난 옛날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 허물을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 내 허물은 막 이렇게 좀 막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폭로하고 싶어. 나란 존재에 대해서 숨김없이. 근데 남의 허물들은 좀 덮어주고 싶어.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시작과 끝을 아우르면서 그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볼 때 그 현재적인 면만 보지 말고 시작과 끝을 좀 보라고요. 내 아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늙어 죽을 거라는 걸 좀 보라고요. 장인 장모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여자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나랑 만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 아내의 존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근본적인 가치는 변화되면 안 된다고요. 근본적인 게 변화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본적인 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도저히 이건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게 뭡니까? 근본적인 게 그 존재에 대한 귀중함, 그 존재에 대한 가치,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 존재가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어요. 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월등하고 노숙자라고 열등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인간 위에 인간을 둘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 밑에 인간을 둘 수 있습니까? 같은 존재인데 옛날에 우리 식구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식구. 나는 식구라면 아내가 굶고 있는데 나만 밖에서 밥 못 먹을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뭔 의미인가 하면 주둥이로 그냥 나불나불 아니면 뭐 샤우팅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남들어 막 지키라. 자기도 못하는 걸 남보고 막 해라 그러고, 가르칠 때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딴짓하고 있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만 하고, 그거는 남을 파괴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남이 나를 파괴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세상 모든 것들과 싸워보지만 가장 힘든 건 내 자신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푸시하고 야단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아무리 야단쳐도 나는 바뀌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자신의 뇌를 쇠뇌시키고 발광을 해도 나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없다고요.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뿐이에요. 이 뇌라는 구조는 처음부터 뭔가 완전한 게 있었더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고요. 이 구조가. 과정은 어찌되었건 간에 결과만 좋게 하면 안 좋았던 과정을 싹 덮을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존재와 관계와 환경이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 아까 이야기한 존재의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 속에 있는 내면, 우리 내면, 나의 내면, 나란 존재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란 존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란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내가 어디로 가노?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딱 고정시켜 놓는, 인생에 있어서 딱 고정시켜 놓는 게 있다고요. 자연 만물도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움직이는 게 있는 건 그 고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고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죠? 그 절대 기준에서 나와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절대 기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존재에 대한 내면의 문제를,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여기니까 관계가 우습죠.
관계가 우스우니까 환경이 우스운 거야.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면, 아니, 이 존재의 가치를 절대적인, 무조건 뭐 존재가 최고다, 존재만 뭐 골똘히 생각해라, 몰입해라, 매진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기준이라고요. 기준. 인간이, 우리 흔히들 인간의 도리를 한다 할 때 그 도리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사람은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친이 생각했던 그 시대는 좀 다른 거라고요.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집안이 아닌 상민 집안에 태어났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양반을 매간매직이나 뭐 이런 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양반을 사고 이런 거 편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그러는 거 외에 합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조선시대처럼 느끼진 못해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그 부모님 세대의 그 사고방식 중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라면,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당연히 응당 나와야 되는 게 운명적인 거, 한탄적인 거, 적대적인 거, 이런 거였을 건데, 뭐 흔히들 저 외놈들은 삼족을 편한다 뭐 이런, 정말 징글징글하다 저 일본 놈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선친의 친구분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본 친구들도 많았어요. 독립운동도 하시고 뭐 그랬지만 선량한 일본인들도 있었다고요. 많았다고요. 모든 일본인들을 싸잡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을 넘은 자들, 그게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개인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국가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을 넘어버리는 자들, 이게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친과 선친의 친구분이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였어요. 저 일본 놈들은 그럴지라도, 저 제국주의자 놈들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자고 죽을 고비를 밥 먹듯이 넘겼지만, 우리는 우리 동포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돈 많다고 지위 있다고 사람을 마치 양반이 쌍꺼풀 보이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였어요. 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이었어. 당연하지. 근데 당연한 걸 저분들이 왜 저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할까?
그래서 난 그 어릴 때 그 말이 얼핏 이제 알긴 알아도 제 선친이 이제 우리 선친이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탈출을 2번 했던 분이라 얼마나 고문을 당했겠어요. 신체가 거의 뭐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 끼칠 정도로 흉측한 그런 뭐 이렇게 다리부터